네,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지금 친구들이 다 안 올 수도 있는데, 이따가 이걸 저장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거꾸로 영상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회쌤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폰으로 이걸 찍고 있다 보니까 어, 이게 폰이 셀카로 찍으면 이게 정반대로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쌤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녹화하듯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짤막하게 사법과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은 총 두 가지 하나 배웠었죠. 자, 첫 번째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 다음에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법을 집행하다 보면, 아니면 법을 만들고 행동하다 보면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길 거고, 갈등이 생기다 보면 분쟁이 생겨서 서로 막 혼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사법입니다. 사법. 자, 사법은 굳이 한자로 쓰지 않겠지만 법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딱 제일 큰 글씨로 사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법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적용해서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자, 근데 아무 때나 법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할 때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법을 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하고 더불어 부서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그래서 헌법에는 이렇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사법을 다루는 국가기관으로서 우리는 사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통 우리는 법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입법부는 국회, 그리고 행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사법을 다루는 사법부는 법원으로 귀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갈등이 발생해서 법을 적용해서 판단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갈등이 발생했다, 이것은 꼭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네가 못했니, 제가 못했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였네요. 네, 이게 원테이크로 하다 보니까 NG가 좀 나기도 해요. 그런 것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갈등이 될 수 있겠죠. 타다다당, 타다당. 네, 이런 것도 갈등이 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진주에서 불미스러운 그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도 포함해서 살인 사건들도 포함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내림으로 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 법원의 하는 일과 그리고 목적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사법부가 누구의 말 듣고 누구의 말을 안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누구의 영향에 휘둘리고 이렇게 된다면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 대해서, 특히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는 꼭 독립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과서에서는요. 자, 그것은 즉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이 없이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을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런 겁니다. 공정하게 재판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조직이나 법관은 이런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구성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의 조직은 아무나 간섭해서
뭐 주관적으로 아니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바라는 대로 아니면 이런 노래가 있죠. 옛날에 무한도전 할 때. 미안해요. 세대 차이 난다고요? 인정. 자, 그래서 법원 조직은 또 다른 입법부나 행정부에 휘둘리지 않게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구성하되 또 뭐 법관들이나 아니면 대법원장이나 그러니까 여기 사법부에서 가장 으뜸이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법원장이나 마음대로 이걸 지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독자적 구성을 하되 이것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 그리고 이걸 법관이라고 우리는 또 부르게 되는데요. 이 법관들은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분쟁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릴 때 당연히 기본권도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에만 맞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개인의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뜨끔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 느끼는 거 뭐라고? 그렇죠. 네, 역시 Amazing Surprise.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하는 여러분들 칭찬해.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양심 안 써줘. 자, 이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원성 소리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걱정이 큽니다. 그냥 밀어붙여 할게요. 죽이진 않겠죠, 저를. 네. 자, 그러면 이런 법원이 어떻게 조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법원은 이런 기타 법원과 그 다음에 지방 법원입니다. 기타 법원, 딩기리당디 기타 법원이 아닙니다. ETC 아시죠? ETC. 기타 등등. 잘못 썼네요. 자, ETC 할 때 그 ETC 기타 법원입니다. 기타 법원은 가정법원과 행정법원, 특허법원이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부가 결혼했다가 결혼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혼인신고서 내면 돼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문서 하나 내면 끝입니다. 되돌아올 수 없어요. 자, 근데 이혼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소송이 걸리고 많은 재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주되에게 처리하는 것이 가정법원이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드라마도 있었죠. 4주 뒤에 뵙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법원도 있었어요. 법원이 아니고 드라마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법원이라고 해서 만약에 시민이나 여러 단체들에서 행정부에서 했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여겨질 때 여기다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법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허를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뺏기거나 모르고 침해했을 때 소송을 거는 것도 특허법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그레이드, 같은 단계에 있는 법원이 또 지방법원인데요. 지방법원에서 선생님 뱃살 보는 거 아니죠? 보진 않겠죠,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지방법원은 각 지방에 있는 법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기타 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나는 이거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땅인데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하면 그냥 항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각각 항소를 하면 2심인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고등법원은 지역마다 도마다 거의 한 군데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서울에 가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판결을 내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한 번 더 봐주세요. 항상 우리나라는 3세판이죠. 가위바위보도 한 번에 한 사람들은 있긴 하지만 꼭 3번 합니다. 3번. 가위바위보 한번 잘 이겨봤으면 좋겠어요. 가위바위보 잘 못해서. 자, 어쨌든 이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이곳을 바로 대법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아마 대법원장일 겁니다. 무조건 대법원장이 대법원 판정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수장을 대법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는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를 합니다. 상고. 위로 올린다고 해서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고등법원 네가 했던 게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봐. 이래서 취소 판결을 내려서 내려보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안 만나길 바래요. 여기서 일을 하시면 좋긴 한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들락날락거리지 않도록 바랍니다. 뭐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변호사로 가는 거는 좋은데 여기 이제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수갑 차고 이제 풀고 들어가서 앉아 있거나 이러시면은 곤란하죠. 저도 그러면 안 되고요, 그죠? 항상 저도 노심초사합니다. 혹시나 그럴까봐. 네. 자, 그러면 이 법원, 사법부의 기능 보겠습니다. 조직은 시스템, 여러분 잘 아시죠? 시스템. 지금 발음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시스템. 그거 좋죠.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기능은 우리는 function이라고 해요. function. 네. 이 두 개는 안 적어도 돼요. function, 기능입니다. 자, 크게 말해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분쟁을 해결할 때 땅 이렇게 내리는 판결을 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법들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법보다 상위 법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법 중의 법인 헌법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기본권 할 때 헌법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헌법에 법률이 맞지 않는다, 기본권을 침해한다, 안 맞는다 이렇게 하면 그 과정에서 판사들이나 법관들이 찾아내가지고 위헌 법률 심판 제정을 할 수 있어요. 어디다 하냐? 헌법을 다루는 이곳에서 합니다. 어디서 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여기로 넘어가서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결하는 게 아니고 심판해달라고, 법률이 위헌했으니까 심판해달라고 올려보내기 때문에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제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림이 없긴 한데요. 자, 명령, 규칙, 그리고 처분 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나 기타 정부기관 아니면 이제 지방자치기구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규칙을 내릴 때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할 때 이거를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 다음에 명령규칙 처분 심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법의 의미와 사법부의 의미, 기능, 목적, 그 다음에 사법권의 독립, 그 다음에 사법부의 조직,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일 다 같이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